그리고 이렇게 계획을 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짜는 아이들은, 제가 지도했던 아이들은, 이걸 잘하는 아이들은 거의 다 1등급 갔어요. 고등학교도 거의 대부분 1등급 합니다. 중학교 때 이거 훈련했던 아이들이. 자, 19일 일요일부터 지금 이제 시작을 하는데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이렇게 시험이 끝나네요. 29일까지 보네요. 자, 이렇게 시험을 봐요. 그러면 27일 날 국어하고 역사를 보고요. 28일 날 수학을 보고 29일 날 영어하고 과학을 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시험을 봐요. 그러면 데칼코마니라고 하는 것은 접는 거죠. 물감을 짠 다음에 접어가지고 양쪽이 폈을 때 똑같아지는 거예요. 어디서 자르냐면 이 지점에서 잘라야 돼요. 이 지점. 제가 아까 하루 전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시험은 여기까지 공부한다고 그랬죠. 자, 여기를 시험 기간 공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험 기간 공부. 이렇게 시험 기간 공부. 그리고 이 19일부터 25일까지 여기를 시험 일주 전 공부라고 이야기해요. 시험 기간 공부, 시험 일주 전 공부. 그러면 일단은 항상 계획은, 데칼코마니 계획은 뒤에부터 짜오는 거예요. 뒤에부터. 그러니까 28일부터 짜기 시작해서 시험 계획이 언제 끝나냐면 19일에 끝나야 돼요. 데칼코마니 계획은 그렇게 짜는 겁니다. 그러면 28일부터 짜볼게요. 이 시험 기간은 그냥 계획표를 안 짜도 하루에 얼마 정도 시간이 나올지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28일 날 수학 시험 보고 집에 왔어요. 몇 시쯤 되죠? 1시? 그렇게 늦게 오나요? 한 과목 보고 오는데? 밥 먹고 와서 좀 놀고, 좋아요. 1시. 그러면 1시간 놀아요. 2시부터 한다고 해요. 2시부터. 2시부터 몇 시간 공부할 수 있죠, 이날? 몇 시간 공부할 수 있어요? 10시간. 자, 10시간 공부하는 애는요, 없어요. 죽어요.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딱 시간이 있다. 무조건 20%를 떼면 돼요. 그것이 맥시멈이에요. 맥시멈. 근데 어떤 애들은 30%, 40% 빼야 되는 아이들도 허다합니다. 자, 10시간이라고 해보죠. 그러면 20% 뺐어요. 그럼 몇 시간? 그럼 8시간입니다. 맥시멈이에요. 근데 8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 이날은 뭐만 한다? 이날 것만 하는 거죠. 그러면 그냥 영어하고 과학하고 여기다가 4시간씩 그냥 나눠볼게요. 그럼 과학 4시간, 영어 4시간 공부하겠다. 물론 이제 보강 시간으로 좀 2시간 빼면 영어 3시간, 과학 3시간, 보충 2시간 이렇게 넣어도 됩니다. 이 전날은 다음날 것만 해야 되겠죠. 이날은 수학만, 이날 몇 시간이죠? 이날도 8시간. 그러면 수학만 8시간 이게 되겠네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얘기할게요. 자, 27일이에요. 첫날 국어하고 역사를 시험 끝내고 딱 왔어요. 근데 8시간이야. 근데 내가 수학이 공부가 좀 된 것 같아. 그래가지고 과학 공부할까? 이날 과학 공부를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왜 안 돼요? 시간이 많은데? 8시간 수학 다 됐는데? 왜냐면 이렇게 의식의 레이저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분산이 되면 수학에도 영향을 끼치고 나중에 과학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과학에 그렇게 아주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사람의 의식이 그래서 그냥 수학에 올인하면서 수학을 만점 맞겠다라는 마음으로 수학을 준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전날은. 자, 이날은요? 다음날 거. 이날은 국어하고 역사. 근데 이날이 일요일이죠. 그럼 일요일 날은 몇 시간 공부하죠? 아이들이 13시간, 15시간 공부한다고 마음 먹어요. 근데 가서 도서관도 가기도 하고 독서실 가기도 하고 책상에 앉아서 공부도 하기도 하지만 내가 계획한 만큼요 못합니다. 몇 시간 정도 하면 될까요, 그러면? 10시간. 10시간인데 10시간 하겠다 그러면 난 8시간 얘기한다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그게. 그래서 4시간 짰어요, 이렇게. 10시간 짜도 돼요. 그런데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그런 말들을. 잘 안 됩니다. 자, 잘랐습니다. 그러면 이제 플래너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돼요. 플래너를 가지고 계획을 짜보면 뭐가 나타나냐면 요일별로 내가 가용 시간이 나옵니다. 가용 시간. 그러니까 플래너를 짜는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가용시간 찾기예요. 가용시간. 쓸 수 있는 시간을 찾은 다음에 2단계로 가서 내가 해야 할 일 찾고 3단계로 가서 그 둘 사이에 밸런싱을 한 다음에 4단계로 가서 시간 배치를 하는 거예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슨 과목 하겠다. 이게 이제 4단계 계획법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로 뭐가 나오냐면 요일별로 이렇게 시간이 나오겠죠. 일요일날 10시간 공부할 거야. 월요일날 3시간 나오네. 화요일날은 조금 더 나오고, 수요일날 3시간, 목요일날 좀 더 나오고, 금요일날 3시간, 토요일날 10시간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더해보는 거예요. 13, 17, 20에다가 37시간이 나왔습니다. 자, 37시간이 내가 나왔어요. 37시간. 보통 아이는 이 정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 일요일 날 이제 학원 안 가고 혼자 공부한다라고 전제했을 때 나오는 거고, 학원 가면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 영어 수학을 가는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30시간 내외가 나와요. 보통 30시간에서 40시간 사이가 나옵니다. 토요일, 일요일 합해서 한 주간 동안. 그러면 이 30시간, 47시간이 있다. 그럼 37시간이 있다고 생각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맥시멈으로 아이가 가진 시간은 80%예요. 그러면 몇 시간 빼야 돼요? 최소한 7시간 빼서 그냥 아이가 한 29시간 있다. 8시간 빼야 되겠네요. 29시간. 아이가 가진 시간은 29시간이 맥시멈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처음부터. 근데 아이에 따라서 어떤 아이는 30%, 40% 빼야 되는 아이들도 있어요. 안 되는, 습관이 안 되는 아이들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는 30%짜리야. 30% 빼고 가자. 그래야 아이가 힘을 갖고 합니다. 그리고 100%로 짜잖아요.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성취감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면 계획을 짤 때부터 나는 29시간이 있다. 이렇게 짜놨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생각하고 이걸 가지고 계획을 짜게 해야 돼요. 이 계획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근데 이 1주 전이기 때문에 1주 전은 대부분 시험 외에 다른 건 없습니다. 숙제도 다 시험 공부예요. 그리고 수행평가도 없어요. 이 시기에는. 그러니까 5과목에 대한 공부만 하면 돼요. 첫 번째, 국어. 그리고 복습도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진도도 안 나가요. 그것도 자습하고 막 그래요. 이 시간에는. 학교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국어, 영어, 수학, 역사, 과학을 가지고 이 29시간을 가지고 나눠서 쓰면 돼요. 그런데 이제 보통 영어하고 수학은 학원을 다니면서 숙제를 내주면서 숙제가 시험 공부를 보통은 이렇게 내줍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영어는 한 5시간 정도 해야 될 것 같고 수학은 한 8시간 할 것 같아. 학원 3번 가니까 이 사이에. 그럼 이것을 그냥 시험 공부 계획으로 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들어가야 될 게 내가 이 영어 숙제하고 이게 숙제예요, 숙제. 이거하고, 숙제 겸 시험 공부예요. 이것만 해가지고 그냥 시험을 맞출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교과서 부분이 학원에서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내가 혼자서 교과서를 약간 더 보고 정리해야 될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시간 플러스 알파로 교과서를 하는 시간을 잡아야 되는 아이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 시간 안에 그게 들어갈 수도 있어야 돼요. 그 계획을 염두에 두고 짜야 됩니다. 영어 수학은. 그리고 이 시간을 먼저 배치해야 돼요. 뭐 때문에? 학원 스케줄 때문에. 월수금에 학원 갔다 오면 그러면 일요일날 여기다가 예를 들어 한번 배치해 볼게요. 이날 수학을 근데 수학 8시간 내주면 너무 많이 내줬다 이거. 이렇게 내주면 망하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많죠? 8시간. 근데 8시간 내주죠. 3시간만 내줄게요. 자, 3시간 내줄게요. 그러면 이제 8시간, 여기 이제 이 3시간 안에 평가 문제집, 뭐 기출문제집 풀 거니까 그거 외에 교과서 하는 것은 따로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학에 여기다 1시간 넣고, 여기다 수학 1시간 넣고, 여기다 수학 1시간 넣었어요. 그 다음에 영어도 넣어야 되겠죠? 영어를 5시간 넣네요. 영어 2시간, 영어 2시간, 영어 1시간 이렇게 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8시간을 빼면 21시간이 남아있죠. 21시간을 가지고 그냥 나누면 7시간씩 나눌 수 있네요. 지금 맥시멈이에요, 이게. 왜냐면 80%로 짰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이제 데칼코마니 핵심을 얘기할게요. 이게 뭐냐, 그 다음에 뭐냐면, 자, 26, 27, 28은 정해졌죠? 정해졌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10시간이 전부 다 얼마씩 빼야 돼요? 약 80%. 그러니까 10시간이 아니고 얘는 몇 시간이에요, 지금? 8시간 있는 거예요. 8시간만큼만 짜야 되는데 이 25일 날 이 국어,
역사, 과학 중에서 어떤 과목을 이때 넣어야 되느냐, 이게 데칼코마니 계획의 핵심이에요. 어떤 과목 해야 될까? 25일 날. 맨 마지막에. 그러면요, 뒤죽박죽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접었는데 과학이 왜 여기 있는 게 여기 와 들어와 있어요. 자, 안 접혔잖아요. 진짜 접혔는데 여기 있는 게 이리 오면 안 되잖아요. 접었어. 이렇게 접었더니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점차 퍼져나가야 돼요. 그 이날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어떤 과목이 들어가야 돼요? 국어 역사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 들죠. 아니 이때도 국어 역사 하는데 이날 또 국어 역사를 이때도 해?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첫날 잘 봐야 돼요. 그리고 그럼 뒤에 있는 과학은 언제 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 밑에 앞에 다 해놨고 이때 많이 넣을 거거든요. 이 과학 7시간을 여기 넣을 거예요. 그게 대놓으면 이 시간 가지고 이날 또 과학 4시간 넣어 있잖아요.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이게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이렇게 짤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짜냐면 내가 과학 7시간 공부할 거야.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짜냐면요. 하루에 1시간씩 과학을 넣는다니까요. 그건 100% 실패하는 계획이에요. 그리고 효과도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프로젝트는. 그리고 중학교 때 조금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어. 고등학교 가면 공부량 난이도 높아지면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떤 한 개의 교재를 다 끝낼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뭉텅이 시간을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걸 버텨낼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지금 8시간 중에서 한 과목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날. 어떤 교재 하나를 잡아가지고 또 우리가 국어하고 역사를 나눠도 좀 돼요, 이때는. 좀 나눠도 되지만 저는 이날 그냥 국어를 7시간 넣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1시간 남았죠? 역사 1시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날 2시간 남았죠? 이날 역사 2시간. 이날 역사 2시간. 그래서 아직도 역사가 남았나요? 그죠? 여기 역사 1시간. 여기도 역사 1시간. 이렇게 놓고 이제 과학 2시간. 그 다음에 과학, 난 못하네요. 그 다음에 나머지 과학 6시간. 이렇게 짜는 거예요, 이렇게. 물론 이제 시간을 아이들마다 배치하는 방법이 조금, 양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이 지금 밸런싱 안 된 상태예요. 그냥 짠 거예요. 어떤 아이는 과학이 약해서 이렇게, 그럼 아이한테 물어봐야 돼요. 너 어떤 과목을 더 많이 공부해야 되니? 지금 7 가지고 7시간씩 똑같이 나누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이렇게 가는 거죠. 저는 역사는 좀 공부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역사에 있는 것을 과학으로 좀 가져올게요. 이렇게 가져올 수 있겠죠. 역사를 5시간만 하고 그 다음에 과학에 9시간을 넣을 거예요.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앞에 과학이 여기까지 오겠죠. 그리고 여기부터 역사 시작하면 되겠죠.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한다? 밸런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균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마다 다 달라요, 이게. 그래서 맞춤 코칭을 좀 해야 돼요. 이걸 할 때. 이걸 데칼코마니 시험 계획법이라고 합니다. 이거 혹시 효과가 좀 많이 큽니다. 그러니까 잘 지도만 하면. 그리고 이렇게 계획을 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짜는 아이들은, 제가 지도했던 아이들은, 이걸 잘하는 아이들은 거의 다 1등급 갔어요. 고등학교도 거의 대부분 1등급 합니다. 중학교 때 이거 훈련했던 아이들이.